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상가명 책판이 서울대학교 규장과 관해 수십 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대구 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부분 학교가 입학식을 한 가운데 아버지뻘 졸업생들이 축하 연주를 해주는 등 입학식의 풍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는데 컬러 복사한 위조 지폐로 주로 심야 시간 택시기사를 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늦은 밤에 점차 그치겠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에는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밤이 되면 점차 그치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봄비답게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북부 지역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는데요. 어제보다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 내일은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열흘 더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농협조합장 후보가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선거운동이라고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명함 건네면서 인사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모른 채 무턱대고 만난다는 겁니다. 그나마 농촌 지역은 낫지만 도시는 누가 조합원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후보자 혼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정견 발표도 금지돼 있고 예비후보 등록 없이 14일 동안만 하다 보니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노? 자기를 할 방법이 없고 그냥 인사만 해가지고 이게 내가 보석인지 돌석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면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면면을 훤히 꿰뚫고 있고 조합 이익금으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등 환원 사업까지 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접촉할 시간이 많은 거고 새로 나온 사람들은 정도가 전부 좀 부족하죠. 아무래도. 이 때문에 한 후보는 선관위가 주관한 공명선거 실천 캠페인에서 불공정한 선거라며 돌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선관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쉽다면 공명선거가 서울보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선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선거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할 때 불합리한 그런 부분은 좀 의견은 제출을 하죠, 저희들이. 돈 선거를 막기 위해 많은 제한을 뒀다고는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면 때문에 오히려 불법 선거가 더 판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축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저소득계층 밀집지역 등지에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오는 2018년까지 매년 10곳 이상 신규로 건립합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올해 12곳 설치해 전업주부나 시간제 근로자 등에게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육교사 수당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평가 인증을 받은 모든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비를 한 곳당 50에서 120만 원씩 차등 지원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오늘 경북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내년을 대구 경북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공동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양 지역의 관광자원, 의료관광, 쇼핑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 중화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를 포함한 2016 대구 경북 방문의 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도서 출판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바로 경상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당시 관청이던 경상가명에서 찍어낸 수많은 서적들의 목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MBC 취재진이 역사, 문화적으로 아주 귀중한 사료가 되는 이 경상가명 목판의 존재를 찾아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립중앙도서관 고문원실. 200~300년 전 조선 후기 유학 관련 서적으로 빼곡합니다. 1721년에 설치된 경상가명 소속 교육기관인 낙육지에서 교육자료로 쓰인 고서적들인데 유학의 뿌리가 깊었던 경상가명의 도서 간행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책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목판 인쇄 기술이 아주 중요했었는데 이 대구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특히 목판 인쇄가 전국 어디에 비해서도 가장 발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가명의 목판은 애석하게도 그동안 전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구 MBC 취재진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경상가명 목판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발견했습니다. 17, 18세기경 한자 한자 공을 들여 판각한 경상가명 목판 중 하나인 시경언해가 그 위용을 드러냅니다. 글씨 한 획마다 글을 새긴 조상들의 정성과 혼이 오롯이 깃들어 있습니다. 무자신간 영영장판이라는 간행 기록에선 1828년 당시 영영이라고 불리던 경상가명이 만든 책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장각 기록을 보면 1970년대 초반 경복궁에 있던 가명 목판들이 서울대 규장각으로 이전돼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 학계에서는 이것이 활용된다든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반인들까지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화재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경위로 거기 가게 됐는지 또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차후에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조선청독부가 문화재 통치를 위해 전국 각지의 가명에 보관된 책판을 서울로 한데 모았을 것으로 추정될 뿐 어떠한 경로로 경상가명 목판이 경복궁을 거쳐 규장각까지 옮겨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경상가명 목판은 4천여 점. 지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조차 지금껏 존재 자체도 모른 채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인 지난 1974년 규장각 책판 현황 조사 이후 경상가명 책판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나 조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곳 규장각 서고에서 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1월 대구에서는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가 늘고 경북에서는 공공 부문의 건설 수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 지역의 건설 수주액은 약 5,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9%가 늘었는데 재건축과 신규 주택 등의 수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경북의 건설 수주액은 약 8,9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2%나 늘었는데 철도와 도로, 교량 등 공공부문의 건설 수주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월까지 감사 요청이 접수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7개 단지를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합동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관리비 횡령과 유용, 계약의 부적정, 잡수입의 부당 사용 등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등과 함께 불법 행위는 고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54개 단지를 특별감사해서 고발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과 개선명령 등 618건을 조치했습니다. 어제 대부분 학교가 입학식을 했죠. 새 출발, 새 시작을 축하하는 입학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배들의 박수 세례를 받으며 입학식의 주인공, 신입생들이 입장합니다. 축하 연주는 아버지 뻘인 40, 50대 졸업생 관악 연주단이 맡았습니다. 신입생들은 장래의 꿈을 적은 종이를 타임캡슐에 넣었고 담임교사는 장미를 한 송이씩 나눠줍니다. 학생들이 입학하는 첫 해에 장래 목표를 세워서 고등학 생활을 알차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색다른 입학식만큼이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새롭고 뜻깊은 학교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긍심도 생기고 앞으로 고교 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 설렘이 좀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오니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학식과 함께 자기 분석과 심리 검사, 경력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신입생들의 적응을 돕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들은 더욱 귀한 몸이 되고 있습니다. 의성 남부초등학교는 신입생 17명에게 2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1명뿐인 초등학교가 도내 26곳에 이르고 신입생이 아예 1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15곳이나 됩니다. 새 출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은 여전하지만 입학식은 예전의 딱딱한 행사에서 벗어나 새 풍속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 지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0명 중 4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월 대구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중 50대 이상이 40.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감자료에 나타난 35.7%보다 5%포인트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면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월 대구 경북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1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가 줄었고 경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9.6으로 지난해보다 24.4%나 줄었습니다. 특히 두 지역 모두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의 판매액이 각각 21.4%와 27.8%가 줄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소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에서 5만 원권 위조 지폐를 사용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컬러 복사한 위조 지폐로 주로 심야 시간대 택시 기사를 노렸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야 시간 포항의 한 택시에서 승객의 기사에게 5만 원권을 건넵니다. 돈 이상한데? 너 공부인데? 되게 작은데? 21살 박모 씨는 이렇게 택시에서 위조 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5만 원을 챙겼습니다. PC방 컬러 프린터로 인쇄해 5만 원권 위조 지폐 10장을 만들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좀 그렇더라고요. 인물 사진이 속안에 숨은 그림이 나오나 하고 비춰봤더니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다 이게 가짜라는 거 이제 확인했죠. 방 씨가 사용한 5만 원권은 색감이 흐리고 진짜 화폐에 있는 숨은 그림과 홀로그램이 없습니다. 이렇게 밤에 있잖아. 5만 원짜리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주면은 나는 이게 포항에서 그런 걸 이게 있으랴 생각조차도 못하고 이제 믿고 너무나 믿고 방 씨는 위조 지폐 사실을 눈치챈 택시기사 52살 최모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가 의심될 경우에는 불빛에 비춰보면 신사임당 워터마크가 보이고 은색 실선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시면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찰은 방 씨가 만든 나머지 위조 지폐를 찾는 한편 검거를 도운 택시기사 최 씨에게 포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달구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고 온라인 강좌도 들을 수 있는 달구 평생학습 포털 서비스 통을 오늘부터 제공합니다. 유튜브와 테드 등 국내외 우수 사이트와 연계해서 검정고시, 외국어, 자격증, 창업, 재테크 등 16,000여 편의 공개 교육 자료를 구축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강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학습 콘텐츠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달구시는 올해 29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4,000여 명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과 지하철 안전지킴이 사업과 문화 해설 등 공익 서비스 활동과 아파트 택배, 시험 감독관 파견, 가사 도우미 등 은퇴 노인의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펼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가구, 조손 가정 등 취약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생활 지원 봉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달구본부 세관은 한중 FTA를 활용해서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단을 편성했습니다. 12명으로 구성된 특별 지원단은 품목 분류부터 중국 통관 절차, 비관세 장벽과 세제 등 종합 컨설팅과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상담을 실시합니다. 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화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고 한중 FTA 특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중국 통관 환경 설명회도 여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칼슘의 제왕 멸치와 바다의 인삼 해삼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3월의 수산물에 뽑혔습니다. 멸치는 어패류 가운데 칼슘이 가장 많으며 인과 철분 등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또 해삼은 칼슘과 요오드, 알긴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밤이 되면 점차 그치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봄비답게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북부 지방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서 점차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3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7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구미의 현재 기온은 2도, 한낮에는 마찬가지로 7도가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의 낮 최고 기온 8도, 어제보다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비가 모두 그치고 난 후 내일부터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번 꽃샘추위는 목요일 오후부터 조금씩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